자, 이번 기미에 대한 저희 시리즈 이름을 기미상궁, 기미를 상대로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이렇게 지었는데요. 자외선을 쬐다고 다 기미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피부를 문지르거나 만지는 만성 과자극, 즉 물리적 자극에 각종 화장품 첨가물 등의 화학적 자극이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안이 끝난 다음에 화장품을 줄을 세워놓고 그걸 흡수시키겠다고 손으로 막 두드리세요. 그러다가 잠들기 전에 홈쇼핑을 틀었는데 기미의 한방이다. 그런 선전 문구를 보시면 마음이 또 혹하셔서 밤중에 누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를 전공한 한성민이라고 합니다. 기미 치료한 지는 올해로 한 8년째 접어들고요. 제가 보는 환자분의 한 70% 정도가 기미 치료를 하시다가 실패하거나 잘못되어서 방법을 찾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미 치료는 그만큼 아주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피부를 몇십 년 동안 전공하신 선생님들조차도 어떤 심한 기미의 경우에는 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환자분을 회유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겁니다 라고 위로하는 차원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미는 사실은 색소질환으로 지금 인식되어 있지만 피부는 사실 외부에서 영향을 받지만 내부의 영향도 똑같이 절반씩 받는 아주 경계부에 있는 우리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만 평가를 하는 것보다 내부의 영향도 판단을 해서 같이 치료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런 내외부의 어떤 치료를 병합을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미의 정체를 알아보는 날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환자분들 저 기미 치료해 주세요 라고 오시는 분 중에 실제 기미인 경우는 최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색소가 있으면 다 기미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인이 다 다르고 실제로 기미라고 하더라도 그 중증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치료법도 다 다르게 마련이고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를 치료하려면 정확하게 그 기미가 맞는지와 그리고 기미의 중증도, 깊이와 원인과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신중하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미는 양측 광대, 볼, 이마 등에 넓게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갈색 또는 회갈색의 색소 병변입니다.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특징이고요. 남자보다 20에서 50대 여성에게 많습니다. 피부는 바깥쪽의 표피와 그 안쪽의 진피로 구분이 됩니다. 표피의 가장 바깥쪽은 각질층인데요. 피부를 보호하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장벽입니다. 표피와 진피를 구분하는 기저막이 또 하나의 보호막인 내장벽을 형성합니다. 멜라닌 세포는 표피의 가장 바닥에 있으며 기저막의 바로 위쪽에 있는 세포인데요. 자외선이 피부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썬팅 효과를 나타냅니다. 기미는 이러한 멜라닌 세포의 과활성을 나타내는 색소 질환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피부 자극에 의해 표피와 기저막과 진피 손상으로 초래되는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입니다. 사실 기미와 구분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색소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병원에 가시면 흔하게 쉽게 감별할 수 있는 잡티, 염증 후 색소 침착, 또 편평 사마귀 등이 있고요. 때로는 전문가들도 오진하기 쉬운 매우 어려운 기미와 정말 흡사한 후천성 오타모반이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간혹 기미라고 진단받고 수십 차례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전혀 호전이 없다고 내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기미가 아니라 후천성 오타반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병변은 발생 부위나 양상, 연령, 성별이 기미와 아주 유사한 후천성 오타 반점입니다. 기미라고 치료를 하러 오신 환자분들의 약 30%는 후천성 오타 반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점은 기미처럼 외부의 자극에 의한 손상이 아닌
진피 멜라닌 세포의 이상 과증식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색소 기형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진해지고 뭉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기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후천성 오타반점도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하면 완치에 가깝게 호전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색소 질환과 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진단하고 치료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기미 치료는 절대 단순하게 한 가지로는 안 됩니다. 원인 자체가 매우 복합적입니다. 시중에 수많은 제품, 민간요법, 심지어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 말은 그 어느 것도 한 가지만으로 기미를 정복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섣불리 시도하다가 악화되면 돌이키기 어렵기도 합니다. 흔히 기미의 원인은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첫 번째가 유전, 두 번째가 여성 호르몬, 세 번째가 자외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전이나 호르몬, 자외선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기미 가족력이 있는 여성 호르몬이 충분한 가임기 여성이 자외선을 쬐다고 다 기미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기미를 치료하려면 더 직접적이고 차별화된 그 사람만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피부를 문지르거나 만지는 만성 과자극, 즉 물리적 자극에 각종 화장품 첨가물 등의 화학적 자극이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바깥쪽의 표피층과 그 안쪽의 진피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피부 구조를 설명할 때 케이크와 같다고 하는데요. 표피는 케이크의 크림층, 진피는 케이크의 스폰지 빵층과 유사합니다. 피부의 색소는 멜라닌이라고 하는데 멜라닌은 표피층 가장 아래쪽 바닥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냅니다. 즉 정상 피부라면 멜라닌은 표피층에만 안정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피부의 만성 과자극에 의해 염증 반응이 발생되면 멜라닌 세포의 활성화와 더불어 피부 장벽의 손상에 의해 표피뿐 아니라 진피까지 색소 침착과 염증의 파급 효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케이크의 크림층 초콜릿을 멜라닌 색소라고 하면 크림층을 만지거나 자극할 때 초콜릿 크림이 흘러서 빵까지 까맣게 변하는 현상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미가 있으면 여자분들은 화장을 많이 하시고요. 기미가 점점 짙어질수록 화장이 점점 진해집니다. 그러면 세안이 또 중요하잖아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안하실 때 화장품을 지우느라고 빡빡 문지르시고 여러 가지 세안 제품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세안이 끝난 다음에 화장품을 줄을 세워 놓고 한 5가지, 6가지 정도를 겹겹이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걸 흡수시키겠다고 손으로 막 두드리세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10분을 문지르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구조적인 손상이 오시게 되고 그러다가 잠들기 전에 홈쇼핑을 틀었는데 기미의 한방이다. 그런 선전 문구를 보시면 마음이 또 혹하셔서 밤중에 누르십니다. 주문을 하시고 그런 디바이스나 화장품을 구매해서 자꾸 피부의 자극이나 손상을 축적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매일매일 반복하시고 병원을 돌다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당장 이런 패키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하세요 라고 치료 레이저부터 장비부터 들이대는 병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기존에 나빠지는 습관 교정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레이저 치료를 하다 보면 피부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기미 환자분 중에서는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기미는 잡티나 검버섯처럼 단순 색소 질환이 아닙니다. 색소 세포의 과활성화와 피부 내외 장벽의 파괴, 표피나 진피의 염증 반응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적 기능적 손상입니다. 거기에 내부의 기저질환, 또 호르몬, 면역, 자율신경, 염증성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기미를 관리한답시고 본인이 여러 가지 홈케어와 화장품이나 디바이스를 쓰다가 서서히 더 망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미 치료의 시작은 손상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악화를 부르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기저질환과 연관성도 찾아보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원인을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치료하면 당연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환자분이 오시면 이렇게 한 장의 설문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안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침 세안과 저녁 세안, 어떤 화장품을 바르시는지,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는 몇 번을 어떻게 바르시는지, 그리고 잠은 몇 시에 주무시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물은 하루에 몇 잔 드시는지, 커피는 하루에 몇 잔 드시는지, 그런 점들을 소상히 설문지를 작성하시게 하고요. 환자분 얼굴을 뵙기 전에 우선 그 설문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분 들어오시면 확대경으로 피부의 표피부터 깊이까지 차근차근히 둘러보고요. 그리고 환자분 생활 습관과 피부에 나타난 그런 결과물들을 매칭을 시킵니다. 그리고 환자분과 대화를 해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제가 환자분들 절대 좋아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저와 환자분이 한 마음이 돼서 접근해야 비로소 기미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기미에 대한 저희 시리즈 이름을 기미상궁, 기미를 상대로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이렇게 지었는데요. 기미상궁이 어떤 의미신지 아시죠? 임금님께 올리는 수라상에 독이 있는지 본인이 먼저 맛을 보고 안전한지 보고 임금님을 지키고자 하는 기미상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미의 독성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제가 보호해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미에 대해서 파헤친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나 유익하셨다면 또는 다음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만성 과달흡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그 2편에 있어요. 2편을 끝까지 시청하세요.